자산 흐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흐름은 말 그대로 자산이 어떠한 흐름으로 어, 나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표가 되겠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자산 흐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연령이 나와 있고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연령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가 나와 있고 연차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있는 재무 목표는 정보 입력에서 입력을 했었던 재무 목표, 이러한 재무 목표에 의해서 입력된 정보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2년차 때 아파트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대출 상환을 1,0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5세 시점에 배우자가 은퇴를 하고요. 57세 시점에 아들이 대학교를 입학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1억 2천만 원 정도의 대학자금, 그리고 58세에 딸이 대학교를 입학을 하는데 또한 딸이 대학교 들어가기 위한 등록금을 1억 2천만 원 정도를 준비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0세에 홍길동님이 은퇴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은퇴의 시작은 60세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입은 지금 현재부터 은퇴하는 시점까지의 수입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이 수입은 소득 상승률에 의해서 조금씩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성 지출 역시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약간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소득과 지출의 차이에 의해서 수지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수입과 지출의 차이에 의한 잉여 자금에 의해서 아래와 같은 지출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지출들은 이제 비소비성 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비소비성 지출은 보험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대출 상환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입력하신 그 보험료에 대한 내용과 대출에 대한 사항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자산 흐름표에 입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역시 정보가 나와 있고요. 금융자산도 일정한 수익률에 의해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이 밑에 나와 있고요. 대출 자산 역시 점점 대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위에서 이 비소비성 지출 기존 대출 상환에 의해서 대출 상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대출 자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자산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점점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금융자산에서 연금으로 납입되어지고 있는 보험료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연금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수령액은 지금 현재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은퇴를 하고 개인연금이 수령하는 연령이 되게 되면 아래와 같이 개인연금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산이라고 한다면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 또 퇴직금 정산액이 나와 있는데 현재로서는 입력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는 시점에서 퇴직금 1억이 지금 받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산이 어떻게 어떠한 양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숫자로 나열한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산 흐름 그래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흐름 그래프는 앞에 자산 흐름의 숫자를 소득과 지출의 그래프로, 그리고 자산별 흐름의 그래프로 나누어서 그래프화 시킨 것입니다. 소득과 지출에 대한 그래프는 말 그대로 소득과 지출에 대한 정보만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산별 흐름은 말 그대로 부동산 자산이나 금융자산, 연금자산 등의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별 흐름은 소득과 지출 추이 그래프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5년 현금 흐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년 현금 흐름은 어떠한 계획을 실행을 했을 경우에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현금 흐름표에 나타나는 그러한 정보는 5년 동안에 유동자금을 체크함으로 인해서 유동성에 어떤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그래서 각 월 소득과 지출, 그리고 단기 저축, 중기 저축, 장기 저축, 보험료 또는 대출 상환 등에 대한 비소비성 지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차이가 얼마 정도가 되는지, 그에 따른 유동금융자산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금융자산이 마이너스가 되게 될 경우에는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플랜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한 유동성의 위험을 미리 감지해서 플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분리 시스템은 지출을 좀 더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고 가급적이면 많은 저축액을 확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플랜을 말을 하는 것인데요. 소득이 급여통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먼저 비소비성 지출 통장에 의해서 대출 상환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저축 펀드, 연금 등의 비소비성 지출을 먼저 내보내고 그 다음에 생활비 목적으로 지출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그림이 나와져 있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통장 분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보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시트가 되겠고요. 보험 안에는 아내의 보험 분석 시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는 위험 관리에 의한 그 보장이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사망보험금, 암에 대한 보장 내용, 성인병에 대한 보장 내용, 일반 질병에 대한 보장 내용, 그리고 재해, 그리고 의료실비에 대한 보장 내용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